자, 문제 3번에 결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물급은 결산이 4문제가 나옵니다. 자, 점수는 한 문제당 2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로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4만 달러에 대한 결산일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전기 말에 5천만 원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1200원 곱하기 4만 달러 하게 되면 4800이네요. 그러면 차입금 금액이 200만큼 줄었죠. 그것만큼 우리는 외환산 이익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것만큼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자, 이거 로건은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당사의 인사부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1년치 임차료로 3월 1일에 1200을 전액 지급하고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성급 비용이 아니죠. 지금 25년도 3월부터 25년도 12월 말까지, 즉 10개월치는 올해의 임차료니까 1000만 원만큼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성급 비용으로 수정 분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임차료. 자, 임차료. 근데 요거는 문제 보시면은 인사부 직원이니까 제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800번대의 임차료로 잡아주시고요. 1000만 원. 자, 다 성급 비용이라고 했지만 올해에 해당하는 10개월치는 임차료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대변에 성급 비용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 예금이 있네요. 자, 지금 11월 1일 날 가입을 했고요. 1년에 3.5%, 만기 시 일시 수령한다. 그러면 11월 달하고 12월 달 이자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얼마예요, 여러분? 1억 5천만 원 곱하기 3.5% 곱하기 11월 달, 12월 달이니까 2개월치. 이 나누기 12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시죠? 제가 해보니까 8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요 금액이 87만 5천 원, 87만 5천 원. 요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자, 올해 9월 1일부터 차입을 했어요. 그죠? 9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차입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자율은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우선은 연이자율이 4.5%예요. 그죠? 그럼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6천만 원에 곱하기 4.5% 하게 되면 1년에 270이에요. 그런데 이게 12개월치 이자니까 나누기 12 하게 되면 한 달에 월에 22만 5천 원이에요. 월에 22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한 달치 이자가 이제 22만 5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9월 1일부터 2월 28일인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자 지급일이 25년도 11월 30일이고 또 여기 25년도가 아니라 그 26년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탈자입니다. 26년도 2월 28일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러면 11월 30일 날 이자를 지급을 했겠죠.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11월 30일자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67만 5천 원을
지금 이자 지급을 했어요. 이 금액은 한 달에 22만 5천 원이니까 3개월을 곱하면 6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이자는 이미 지급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25년도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거니까 12월 달 한 달치 이자 비용만 예상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히 한번 또 보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22만 5천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2만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여러분 26년도 2월 28일이니까 이렇게 좀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 그러니까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가 지금 이 단기 차입금이 국민은행이라고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요 국민은행을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확정 답안에는 국민은행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이 거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정확히 맞겠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좀 했고요. 좀 여기 내용이 어려워서 자, 예금 거, 정기 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요거는 87만 5천 원. 아까 적어놨던 87만 5천 원이 미수수익이 발생된 거니까 요 정기예금은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차변의 미수수익. 자, 요 거래처가 지금 신한금융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 코드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정 답안에는 이 거래처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채권 채무는 거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8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8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죠. 이자 수익.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특히나 요 차입금에 대한 이런 기간이나 이런 밑에 참고 사항들을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어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에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90만 원 있다. 개발비 상각에 대한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5년도 12월 말 결산을 하는데 23년도 1월 1일부터 상각을 했다는 건 23년도, 24년도 2년 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요 미상각 잔액이 나오면 무형자산은 자녀 내역연수로 나누시면 돼요. 5년에서 23년, 24년, 2년 상각했으니까 그렇죠. 3년 남았죠. 그럼 90만 원 나누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사항이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자, 이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내려가시면 이쪽에 무형자산 상각 여기에 개발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 여러분 30만 원. 자, 미상각 잔액이 나오면 자녀 내용연수로 나눠서 이렇게 무형자산에 대해서 미상각 잔액이 나오면 자녀 내용연수 나눠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그렇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원천징수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사원 김소라. 총급여가 3천. 자, 그리고 25년도 5월 1일 날 입사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입력하여 사원 등록 메뉴에 기본사항 탭과 부양가족 명세 탭, 추가사항 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을 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사원 등록으로 가서 먼저 기본사항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메뉴로 가서
사원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자, 사원 등록 사항으로 가시고, 자, 우선은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등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이 107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성명은 김소라. 자, 그 다음 주민번호. 주민번호 거기 나와 있죠? 9307 01 그리고 211 7527이라고 나와 있네요. 7527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사일자는 올해 2025년도 5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정보가 나와 있진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주민번호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직전연도 총급여가 나와 있고요. 생산직이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산직의 여로 잡아주시고요. 자, 직전연도 총급여가 2,800, 3천만 원 이하니까 생산직글로 연장근로 비과세 여로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2,8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추가 사항에다가도 입력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생산직이고 총급여 입력을 했고요. 자, 24년도 11월 1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취업 감면 요 기간과 90%를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요 사항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사항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사항에 이쪽에 보시면 감면에 자,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자, 2024년도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2029년도 10월 31일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90% 이렇게 걸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급여 입력은 이제 급여 입력할 때 이 감면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먼저 추가 사항 입력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을 들어가서 이제 문제 제시된 것을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김소라 근로자 본인이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성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 문제에서 보면 총급여가 3천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은 당해년도에 총급여가 3천. 그러면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 이하니까, 그죠?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체크를 해 놓는 게 실수를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부터 입력해 볼게요. 배우자. 자, 이선율 입력해 주시고요.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세요. 자, 90-1029 1025인가요? 예, 문제 보면서 166 7524 752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배우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죠.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배우자가 총급여 700이 있대요. 총급여 500까지는 100만 원 이하제로 보지만 50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직계비속 자녀가 누가 있죠? 이소율이 있네요.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230122 그리고 49 013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요. 당연히 20세 이하고 만 8세 이상이 아니니까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자녀에 들어가진 않고요. 자, 또 자녀 그대로 또 입력하시면 되겠죠? 4번. 자, 이지율.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211 010 그리고 49 06 326인가요? 네, 326 문제 보고 입력해 주세요.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에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에 추가사항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답에도 캡처 화면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해답 참고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25년도 10월 사업소득의 지급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 등록 및 사업소득자료 입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수행해라. 당사는 반기별 신고 특례 대상자가 아니며 우리가 이제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신고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매월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신고한다. 자, 요 밑에 소득 자료가 또 나와 있네요. 자, 사업소득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자료 입력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마감해서 전자신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정희라는 사업소득자가 있고요. 기속은 10월 30일, 그 다음에 뭐 자문료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남주역 해가지고 지급일, 기속과 지급일 이렇게 10월 달 거를 10월 30일 날 지급했나 봐요. 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이제 사업소득자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소득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처럼 세무이급과 이제 세무이급과 세무이급과 세무 1급의 차이가 이런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또 퇴직 소득 자료 입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 1급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준 차이가 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서 사업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면서 입력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101 해가지고요. 이정희라고 나와 있고요. 자,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F2번 눌러서 자문이라고 이렇게 조회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번호 나와 있죠? 자, 문제 보면 95, 11, 01, 그리고 29, 298, 그 다음 41, 3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뭐 주소지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입력해 보죠. 자, 그 다음에 102번에 남주혁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뭐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F2번 눌러서 그렇게 조회해 보시면 해당 구분이 있을 거예요. 자,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번호 000-428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54, 8719인가요? 네, 8719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주소나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요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업소득자 등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자, 10월 30일 날 지급하는 거니까 10월 30일자로 들어가서 엔터 치고요. 자, F2번 눌러서 이 정의가 이제 불러왔죠. 자, 기속 연월일은 2025년도 10월 30일. 자, 지급액이 문제에 보시면 얼마인가요? 자, 이정의가 525만 원. 자, 그럼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급액이 525만 원인가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 세율은 3%예요. 거기 이제 지방소득세가 이제 3%에 10%인 0.3%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까지 이제 3.3%가 원천징수가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소득세에 대한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누가 있으시죠, 여러분? 남주혁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자, 2025년도 10월. 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문제 보시면 387만 5천 원.
자, 3%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화면 캡처로 제가 답안에다가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 250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돼 있었냐 하면, 자,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소득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불러와서 마감해서 전자신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들어오셔서, 자, 기속은 10월부터 10월이죠. 자, 그리고 지급도 10월에서 10월입니다. 엔터. 자, 하게 되면, 자, 10월 달에 요 사업소득의 2명의 요 금액이 불러왔어요. 이렇게 불러온 거. 이거는 이제 입력된 거 불러온 거니까, 이걸 이제 믿고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전자신고 하려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마감을 클릭을 해서 마감하시고요. 자, 다음부터, 이 이후부터는 우리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거랑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주의하실 거는 부가가치에도 전자신고 메뉴가 있고요. 원천징수에 전자신고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각각 나눠져 있으니까, 자, 전자신고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자 전자신고로 하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으로 선택하고 비밀번호 1234567 입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엔터 한 다음에 10월부터 10월. 자, 그럼 마감한 게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제작 눌러주시고, 자, 파일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시고요. 비밀번호는 몇 번? 여러분 거기 문제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똑같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암호화되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홈 텍스 바로 가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패턴은 동일합니다. 요 제출 절차는 X표로 닫고요. 찾아보기 클릭해서 파일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2025 해서 요 작성한 날짜로 나와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 자, 불러오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자, 아까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확인. 그리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 확인.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은 뭐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거랑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까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원천징수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